지금 또 임영웅 씨가 들고 있는 마이크는 블루투스 마이크예요, 여러분. 저거 5만 원짜리 거예요. 저 5만 원, 4만 원 더 쌀 수도 있어요. 저런 마이크로 저러한 퀄리티의 노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실제로 저 마이크 사서 한번 불러보세요. 저런 소리가 안 납니다.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고 했던 말이 임영웅 씨가 증명해내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제이브권 엔터테인먼트 김규남 대표입니다. 요즘 영웅시대 여러분들이 난리도 이런 난리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임영웅 씨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상을 쓸고 다니고 있어요. TMA에서 무려 5관왕을 했는데요. 팬앤스타 최애상, 팬앤스타 최다 득표상, 팬앤스타 트로트 인기상, 팬앤스타 엔젤앤스타상, 올해의 아티스트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우리 임영웅 씨가 상을 쓸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임영웅 씨를 응원하시는 분들은 상을 워낙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조금은 둔감해진 그러한 분위기도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상은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거예요. 사실 다른 가수들은 상 하나 받기도 힘든데 상 하나 받게 되면 가문의 영광처럼 갑옷처럼 모시고 사는 것이 대다수의 연예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임영웅 씨는 아마도 상을 놔둘 자리도 없이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영웅시대 분들이 임영웅 씨를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상남자라고요. 오늘 분석 리뷰할 곡은 나이라는 곡입니다. 제가 오늘 이 곡을 고른 이유가 있어요. 요즘 경기가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 리뷰할 곡이 힘드신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분석 리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의 상남자 임영웅 씨가 부르는 나이 들어보시면서 분석 리뷰 해보겠습니다. 제가 올해 30이 됐어요. 앞자리가 바뀌니까 뭔가 느낌이 달라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 나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예전부터 되게 좋아하던 노래가 있었어요. 너무나도 존경하는 선배님인데 임종신 선배님의 네. 나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그 노래를 한번 불러볼게요. 여러분, 임영웅 씨가 참 청년의 나이, 이 청춘의 나이잖아요. 30대. 그런데 여러분, 발성적으로, 이 예술적으로 보면요. 하나의 예술가가 완성되는 나이는 30대 초반으로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으로 임영웅 씨를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밸런스가 완벽한 예술가입니다. 그리고 30대의 나이에 예술가가 완성이 된다. 이 말은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완성이 됐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술가로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 이러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의 임영웅 씨의 행보가 너무나 기대가 돼요. 실제로 정규 앨범이 나오고 대다수의 가수들은요, 정규 앨범이 나오면 방송 활동에 주력합니다. 그렇게 활동해야지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는 반대로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쳤던 많은 팬분들을 위해서 콘서트를 먼저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콘서트에 가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콘서트를 1회만 진행해도요, 가수들이 다 지칩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는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잠시 휴식 기간으로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임영웅 씨의 방송 활동도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안 되는 걸 알고 되는 걸 아는 거, 안 되는 걸 알고 되는 걸 아는 거. 이야, 여러분, 저는 사실 이 노래를 모르고 있었어요. 임영웅 씨가 불렀기 때문에 알게 된 노래인데요. 첫 소절의 가사가 끝내주지 않나요? 우리가 살면서 안 되는 걸 알고 되는 걸 아는 거. 참 사람이 철 들었을 때 알게 되는, 깨닫는 그러한 부분 아닌가요? 그런데 임영웅 씨의 깊은 목소리로 또 깊은 음악으로 이렇게 첫 소절을 툭 던지듯이 말해주니까 인생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우리도 모르게 위로를 받는 그러한 감동이 들지 않으신가요? 그 이별이 왜 그랬는지 아는 거, 세월한테 배우는 거. 그 이별이 왜 그랬는지 아는 거, 세월한테 배우는 거. 여러분,
제가 임영웅 씨를 응원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임영웅 씨는요, 노래를 할 때 이 진정성이 너무나 깊어요. 그리고 노래를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 티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요계를 쭉 훑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돈을 향해서 쫓아가요. 그런데 그러한 분들은요, 다 티가 납니다. 근데 이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살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예술 분야만큼은요, 돈을 따라갔을 때는 그 결과가 그다지 좋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보세요. 임영웅 씨는요, 돈보다도 자신이 노래하는 것을 행복해하는 가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슈퍼스타가 되었습니다. 요즘 영웅 시대 분들 투표 열기가 한창입니다. 임영웅 씨에게 위로를 받은 것을 보답하기 위해서 스밍은 기본으로 돌리시고 투표를 하시는데 내 남편, 내 자녀들, 사위들, 며느리 폰까지 해가지고 투표를 하시고 계세요. 이분들이 시간이 남아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세상이 살기 힘들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가슴을 찢어놓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임영웅 씨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음악이 들으면 들을수록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싶었던 일들도 다시 힘을 얻게 해주는 그러한 음악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해줬어요. 그래서 팬으로서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스밍 돌리고 정규 앨범 많이 사주고 또 이렇게 시상식이 있을 때는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TMA에서 임영웅 씨가 영웅시대란 임영웅 씨에게 어떠한 존재인가요?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저의 모든 것이라고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감사한 마음도요, 지속되게 되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임영웅 씨는 참 겸손한 사람인 것이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늘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노력한다고 한들 진정성이 있는 말이 나올까요? 절대 아닙니다. 임영웅 씨 자체의 성품이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노력을 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임영웅 씨를 볼 때마다 야, 이 가수는 내가 힘이 닿는 데까지 응원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정규 앨범들이 2집, 3집, 4집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내 주머니 사정껏 응원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임영웅 씨의 새 앨범이 또 나오면 또 방송 활동이 되고 또 콘서트가 진행이 되면 우리 주머니 있는 사정껏 너무 또 무리는 하지 마시고요. 임영웅 씨를 응원하고 격려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제가 실시간 방송을 하는데 어떤 분은 대출 끌어서 가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임영웅 씨가 원치 않으실 거예요. 임영웅 씨는요, 우리에게 건행이라는 인사를 만들어줬습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인사인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라고 늘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가수의 정신을 우리 팬들도 닮아서 행복하고 건강한 문화생활 하시기를, 이 팬덤 생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국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 결국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 임영웅 씨가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나 편안해집니다. 어떠한 가수들은 노래를 부를 때 인상을 탁 쓰고 얼굴에 있는 주름을 다 줘가면서 다 구겨가면서 부르는 가수들이 있어요. 물론 노래를 잘하면 그 또한 가려지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날은 미디어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귀로만 즐기지 않고 눈으로도 즐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는 가창자가 시청자들의 눈을 인식하지 못하고 노래를 부르면 그 가수가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이돌을 키우는 기획사들은요, 아이돌에게 표정 하나, 눈 깜빡임 하나, 손동작 하나까지, 그리고 시선 처리 하나까지 다 교육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시청자들은 눈으로 만족하는 것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임영웅 씨는 아이돌이 받는 트레이닝을 절대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타고난 대로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임영웅 씨는 천재다, 천재가 노력까지 하니까 저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는 살짝 웃어주고 미소 짓고
그리고 슬픈 노래를 부를 때는 눈으로 울어주고 목소리로 울어주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드리고 싶어요. 두 자리의 숫자 나를 설명하고 두 자리의 숫자 나를 설명하고 그리고 여러분, 발성적으로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두 자리의 숫자 나를 설명하고 할 때 임영웅 씨가 중저음을 내죠. 그런데 임영웅 씨는요, 노래마다 다른 창법을 쓰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는요, 성대를 갈아 끼운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실제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노래에서는 이러한 음정에서 살짝 허스키하게 부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나이라는 노래를 부를 때는 성대를 딱 붙여가지고요, 성대 접지를 끝내주게 해줍니다. 두 자리의 숫자 나를 설명하고 왜일까요? 임영웅 씨는요, 두 자리의 숫자 나를 설명하고 이 가사를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명가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수는 자기가 전달하고 싶은 음악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돼요. 두 자리의 숫자 잔소리 하네 두 자리의 숫자 잔소리 하네 여러분, 두 자리의 숫자 잔소리하네. 이 가사가 정말 많은 뜻을 품고 있지 않나요?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취업난에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그 입시 지옥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내서 대학까지 가고, 그 대학에서도 어학연수 다녀오고 자격증 취득하고 경력 쌓고, 또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 대학원까지 가고, 그게 또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박사 과정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내가 공부한 만큼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직장을 얻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임영웅 씨가 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잘 표현할까요? 노래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청년들의 성장 과정과 조금은 다른 성장 과정을 거칩니다. 오히려 더 고독하고요, 무시를 받는 과정 속에서도 있어요. 임영웅 씨도 그랬잖아요. 군 고구마도 팔고 편의점에서 알바도 해가면서 언제 성공할지도 모르는 그 고독함과 고뇌 속에서 연습실에서 나와의 싸움을 거치면서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을 탁 만나면서 꽃을 피우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 씨는 두 자리의 숫자 잔소리 안에 자신에게 했던 말들이 지금은 예술로 녹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가사가 세대가 바꿔지면 또 다른 의미가 되겠죠. 60대, 70대 분들은요, 두 자리의 숫자 잔소리하네. 여러분, 우리가 나이대별로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영웅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모든 세대에게 감동을 선사해주고 있어요. 뭐하냐고 왜 그러냐고 뭐하냐고 왜 그러냐고 2달 전쯤에 제게 하나의 메일이 왔습니다. 김기남 대표님, 제이보컬 구독자입니다. 제가 요즘 임영웅 씨가 부른 나이라는 노래 때문에 겨우겨우 견뎌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내용의 편지가 장문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지금 나이가 70대가 됐는데 가정의 형편이 그닥 좋지 않아서 보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너 뭐 하냐고, 왜 그러냐고 이 말을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걸어올 때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그렇게 위로를 받으신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생각이 탁 나가지고, 임영웅 씨가 모든 사람에게 위로를 전하고 있다고, 그래서 힘드신 분들은 임영웅 씨의 노래를 들으시고 힘내시라고 이렇게 임영웅 씨의 나이를 소개해드리면서 또 분석 리뷰해드리면서 저 또한 힘드신 분들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지금이 그럴 때냐고 지금이 그럴 때냐고 보세요. 지금이 그럴 때냐고 할 때도 가사 표현이 끝내줍니다. 지금이 그럴 때냐고 임영웅 씨의 노래를 듣고 있다 보면 한편의 영화를 본 것 같아요. 그만큼 음악의 다이나믹이 끝내주고요, 노래에 서사가 있습니다. 잊고 살라는 흔한 말은 철없이
보세요. 살짝 중음이 시작되니까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호흡의 지탱이 끝내줍니다. 잊고 살라는 흔한 말은 철없이 한 호흡으로 쫙 이어가죠.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지금 한번 보고 계신 분들은 해보세요. 한국말은 받침이 많아가지고 저렇게 레가토를 해내는 거 이거 은근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배우고 딕션을 배울 때 혀에 힘을 빼고 턱에 힘을 뺀 상태로 조금은 바보처럼 부르는 연습을 엄청 오래 해야 지금 임영웅 씨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 노래를 부르는 거 이거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이것을 좌창이라고 하는데 좌창은요 호흡근 중에 하복부를 땡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창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영웅 씨는 노래를 너무 잘하고 있죠. 살아가는 친구의 속이 없는 충고 살아가는 친구의 속이 없는 충고 자, 화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임영웅 씨가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옆에서 이찬원 씨가 임영웅 씨 노래에 빠져 있죠. 여러분, 동종 업계의 사람이 다른 사람의 노래에 빠진다? 이거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지금 임영웅 씨 그리고 정동원 군 이외에 다른 가수를 분석을 안 하고 있잖아요. 왜일까요? 다른 가수들의 노래가 이 동종 업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닥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것이고요. 주관적인 거예요. 제게 수많은 메일이 옵니다. 소형 기획사에서 키우는 자신의 가수들의 노래도 리뷰 분석해 주시면 진행비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메일을 참으로 많이 받아요. 그런데 제가 한 건도 진행을 하지 않았죠. 왜일까요? 여러분 제 유튜브 채널은 이 인생의 선배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척하는지 진짜 좋아하는지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저 또한 진실되지 않은 것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기획사 관계자 여러분들은 조금은 서운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래요.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지금 이찬원 씨도 노래를 상당히 잘하는 가수입니다. 이찬원 씨는 베이스 바리톤으로서 저음이 끝내주는 가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가수들을 봤을 때 그냥 분석 리뷰가 돼버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영웅이라고 하는 보컬은 그런 거 없이 그저 예술로 받아들이게 하는 능력 있는 가수이기 때문에 이토록 노래를 잘하는 이찬원 씨도 임영웅 씨 노래에 홀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처럼요. 고민들은 겹겹이 타닥타닥 고민들은 겹겹이 타닥타닥 굴러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한국말은 받침이 많아서 발음이 어렵다. 노래 부르기가 어렵다. 발성에 너무 취약한 언어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부분인 거예요. 타닥타닥. 여러분 타닥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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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가 이렇게 부르기도 어려운데 다닥다닥 하면서 발성의 호흡을 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가창자는 호흡의 재구성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말로 노래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임영웅 씨 노래는 어때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부드럽죠?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영웅 씨의 목소리는요 실끝처럼 부드럽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또 말을 하더라고요. 밍밍하다, 찬송가 아니냐? 정말 무지함의 끝을 자기 스스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PMK나 유튜브를 보면 수많은 전문가들이 임영웅 씨를 극찬합니다. 왜일까요? 노래의 마지막 부분은요, 자연스러움의 극대화예요. 임영웅 씨는요, 30살 초반의 나이에 이 자연스러움의 극대화를 마스터를 해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발성 공부와 노래 공부를 딱 3개월만 해보면 임영웅 씨가 얼마나 대단한 가수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한 몸 되어 한 몸 되어 자 보세요. 한 몸 되어 날 누른다. 여러분 H 사운드는요 두성과 흉성을 섞어주기에 굉장히 좋은 발음입니다. 그래서 부르는 가창자는 H 사운드가 없는 부분에서도 H 사운드를 만들어서
자신의 발성을 유지시키는데, 또 단어의 의미를 극대화시킬 때, 또 다이나믹을 극대화시킬 때 쓰는 테크닉들인데요. 이렇게 애초에 발음이 H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글자를 표현할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오히려 과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짠 음식을 먹는데 더 짜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그 음식은 못 먹게 되는 것입니다. 매운 음식을 먹는데 거기에 고추를 더 넣어버리면 매워서 못 먹는 거예요. 임영웅 씨는요,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가수예요. H 사운드가 애초에 들어가 있는 발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노래를 담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날 누른다 할 때도 날 누른다 날 누른다 바이브레이션을 쓰지 않았어요. 참 똑똑한 가수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트롯을 좋아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임영웅 씨의 트롯은요, 너무 좋아하십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저는 성악을 공부했기 때문에 트로트와는 담을 쌓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임영웅 씨의 트롯은 너무 듣기 좋아요. 왜일까요? 담백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부족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에서 그런 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날 누른다 할 때도 바이브레이션을 넣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넣고 그냥 벨팅으로 쭉 뻗게 불러줍니다.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니까 우리는 담백하고 귀에 거슬리는 거 없이 감동을 받는 것이에요. 날 사랑해 난 아직도 사랑받을 만해 날 사랑해 난 아직도 사랑받을 만해 전 사실 이 노래가 이렇게 좋은 노래인지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가사 보세요. 날 사랑한대요. 난 아직도 사랑받을 만하다고 내 자신에게 불러주는 노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노래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나 자신은 사랑할 줄 몰라서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사랑받기에 충분하십니다. 지금 임영웅 씨가 그러한 말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영웅시대 여러분들은 사랑받기에 충분하시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서야 진짜 나를 알 것 진짜 나를 알 것 같은데 여러분, 이제 연말이 다 돼가고 있죠. 연말에는 시상식이 정말 많습니다. TMA로 스타트가 끊어졌는데 많은 분들이 BTS와의 대결에서 1위를 놓치신 거에 대해서 많이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저 또한 그랬어요. 저도 하루에 한 번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투표하고 다음날에 출근할 때도 투표하고 이러면서 정말 자웅을 겨뤘습니다. 1등 했다가 2등 했다가 1등 했다가 2등 했다가. 그런데 아쉽게도 BTS에게 조금 밀렸습니다. 정말 간소한 차이였어요. 그런데 생각을 조금 바꿔보니까요, 임영웅 씨가 너무 대단한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임영웅 씨는요, 해외 시장에서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내수 시장, 이 대한민국 무대에서만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BTS는요, 세계적인 가수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국내 시장에서 BTS와 겨룰 수 있는 가수 누가 있나요? 임영웅 씨밖에 없어요. 이걸 생각하니까 임영웅 씨는 이미 승자인 거예요. 임영웅 씨가 해외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요, BTS 팬분들과 BTS에게는 죄송하지만 이 결과 알 수 없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저는 BTS도 너무 존중합니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빛낸 가수가 BTS 말고는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글로벌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BTS 덕분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블랙핑크나 수많은 아이돌들이 같이 인기를 얻게 되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정말 대단한 업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예술가들이 세계적인 예술가들이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는데, BTS를 보면 정말 흐뭇하고 대견하고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뿌듯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임영웅 씨를 응원하는 한 팬이기 때문에 임영웅 씨가 이러한 BTS와 자웅을 겨루는 걸 보면 너무나 뿌듯해요. 그래서 앞으로 임영웅 씨의 활동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임영웅 씨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가요계의 한 획을 또 하나 긋게 될 것인데요. 사실 임영웅 씨는 이미 획을 하나 그었죠. 근데 획을 또 그을 거예요. 세계적인 인물이 돼서요. 이렇게 떠밀리듯 가면 언젠가 나이가 멈추는 날 이렇게 떠밀리듯 가면 언젠가 나이가 멈추는 날 정말 가사가 직관적이고요. 너무 감동이 되고 많은 것들을 회상하게 만들죠. 언젠간 나이가 멈추는 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당장 이 세상 떠나도 이상하지 않은 게 사실 오늘날의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술 작품들로 우리의 인생을 준비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언젠가 나이가 멈추는 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 사람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요. 그런데 예고 없이 떠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나 자신을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주변을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잘 준비하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서두르듯 마지막 말할까봐 서두르듯 마지막 말할까봐 가사 보세요. 서두르듯 마지막 말 할까봐.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주위 분들을 많이 사랑하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많이 해주세요. 이 가사처럼 서두르듯 마지막 말 할까봐. 야, 이 가사 정말 끝내주지 않나요? 이것저것 뒤범벅이 된 채로 사랑해요 뒤범벅이 된 채로 사랑해 용서해 임영웅 씨 가창력이 정말 끝내줍니다. 지금 이 음정이 상당히 높은 음정이에요. 뒤범벅이 된 채로 사랑해 용서해 그런데 음정 하나 흔들리지 않고 지금 또 임영웅 씨가 들고 있는 마이크는 블루투스 마이크예요, 여러분. 저거 5만 원짜리 거예요. 저 5만 원, 4만 원 더 쌀 수도 있어요. 저런 마이크로 저러한 퀄리티의 노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실제로 저 마이크 사서 한번 불러보세요. 저런 소리가 안 납니다.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고 했던 말이 임영웅 씨가 증명해내고 있어요. 여러분, 노래를 공부하게 되면 마이크, 그리고 음향 장비, 오디오 인터페이스, 마이크 프리앰프, 컴프레서, 또 미디 프로그램에서 플러그인들 이런 거 정말 관심 많아지거든요. 근데 그때 장비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장비병이 걸려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장비보다 실력이 우선입니다. 지금 임영웅 씨가 5만 원 이하의 마이크로 음반 퀄리티의 노래를 불러내고 있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할 때 성구 전환, 이 가성으로 스위칭하는 거 끝내주네요. 여러분, 앉아서 노래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앉아서 노래할 때 특히 저렇게 성구 전환이 일어나는 거, 가성으로 전환이 되는 거, 호흡 조절을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가 삑사리가 나요. 음이탈 현상이 일어나는데 임영웅 씨가 저렇게 잘하는 거 진짜 임영웅 씨의 노력입니다. 천재들은요, 시작이 좋아요. 시작이 이미 다른 사람들보다 100번은 앞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재와 일반인들의 공통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지치는 거예요. 천재들은 아무리 타고났어도요, 체력은요, 일반인들하고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메꿔주는 것은 노력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대도 근육이기 때문에 노력, 이 트레이닝, 발성의 노력이 없으면 저렇게 앉아서 불렀을 때 천재일지라도 삑사리가 100% 날 수 있다는 말을 드리고 싶은 건데, 저는 임영웅 씨가 삑사리가 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성대 컨트롤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날 용서해 지금부터 날 용서해 지금부터 여러분, 이 가사대로 나 자신을 용서하시고 지금부터라도 나를 사랑하시면서 사시길 바래요. 제 두 자리를 넘기기 어려운데 여러분, 진짜 저 이 노래 좋은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는 역주행의 귀재잖아요. 임영웅 씨가 부르면 다 역주행합니다. 유행이 지난 노래도 임영웅 씨가 부르면 역주행을 하는데 왜일까요?
임영웅 씨가 노래를 너무 잘해요. 이선희 선생님 노래 부르는 거 보세요. 그중에 그대를 만나를 부를 때도 그것도 역주행했잖아요. 이승철 선생님의 노래 이전니도 역주행했죠. 나온 지 정말 오래된 노래예요. 여러분, 역주행하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수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 앨범을 냅니다. 그리고 역주행을 기대를 하는데 생각만큼 그 기대한 만큼 결과가 좋지 않아요. 오히려 앨범 투자비에 돈이 더 들어가는 결과들이 대다수죠. 그런데 임영웅 씨는 저 마이크 5만 원 이하짜리 저 블루투스 마이크를 잡고 역주행을 시켜버립니다. 이만큼 명가수가 어디에 있을까요? 늘어나는 속도는 점점 나는 점점 빨라지고 나이가 늘어나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할 때 가사 표현 끝내주지 않나요? 여러분, 진짜 이런 말이 있잖아요. 10대 때는 10km로 가고 20대 때는 20km로 가고 30대는 30km로 가고 50대는 50km로 가고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다고 해요. 저 또한 그런 것 같아요. 10대 때는 그렇게 시간이 안 갔는데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쭉 가고 있으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가더라고요. 또 결혼을 하니까 또 애가 생기니까 이 시간을 누가 빨리 돌려놓은 것처럼 빨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 장모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장모님, 결혼을 하고 애를 낳으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요. 우리 장모님께서 나는 어떻겠나 김서방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행복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누군가는요, 이 아까운 시간을 누군가 욕하는 데 쓰고 있어요. 정말 안타깝지 않나요? 여러분, 시간은요, 정말 짧습니다. 그 시간 가치 있게 쓰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다시 분석으로 돌아가서 점점 빨라지고 할 때도 임영웅 씨가 이 성대 보컬 프라이를 쓰죠. 보컬 프라이를 쓰면서 는 점점 빨라지고 보컬 프라이가 뭐냐면 성대에서 이렇게 지글지글지글 거리는 소리. 이게 성대 접지가 딱 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테크닉이에요. 그런데 저런 부분에서 임영웅 씨가 순간 딱 쓰고 지나가죠. 정말 노래의 맛을 끝내주게 아는 명가수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게 늘었어 못마땅해 하지 말아야 할 게 늘었어 못마땅해 제가 늘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을 그만하고 싶은데 또 해야겠어요. 명가수의 특징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1절과 2절에 뭐가 다르다? 다이나믹이 다르다. 여러분, 1절에서는요, 임영웅 씨가 앉아서 호흡을 툭툭 푸념하듯이 불렀어요. 그런데 2절이 시작되니까 그 감정에 복받쳐서 쏟아내는 음악 표현으로 바꿨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노래 한번 불러보세요. 누군가는 노래 시켜놨더니 동요 부르고 있고, 누군가는 노래 시켜놨더니 울고 있고, 감정이 이렇게 잘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임영웅 씨 보세요. 1절에서는 정말 푸념하듯이 툭툭 던지듯이 말을 하다가 2절이 되니까 그 감정이 복받쳐서 서러운 내 인생에 위로를 하듯이 또 쏟아내듯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고개 돌려줘도 고개 돌려줘도 그리고 여러분, 제가 레인을 분석할 때도 느꼈던 것이 있는데 정말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고 그 계곡에서 레인을 너무 잘 불러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나이를 부를 때도 산속에서 텐트 하나 쳐놓고 캠핑 의자에 앉아서 5만원짜리 마이크에 저렇게 부르는데 너무 좋아. 날 사랑해 난 아직도 사랑받을 만해 난 아직도 사랑받을 만해.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노래는 라이브로 들을 때 진짜 훨씬 좋다, 훨씬 좋다 라고 말씀드리죠. 지금 이찬원 씨 보세요. 임영웅 씨가 노래를 너무 잘해버리니까 지금 눈물이 터졌어. 여러분, 임영웅 씨가 이런 가수입니다. 누군가는요, 거품 인기라고 했어요. 미스터 트롯 끝나고는요, 금방 인기가 식을 거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인기가 식었나요?
임영웅 씨만큼 지금 대한민국에서 파워 있는 가수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또 임영웅 씨 욕하는 유튜버들도 많았어. 근데 지금 다 사라졌죠. 지금까지 욕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능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응? 임영웅 씨는 제가 장담컨대요, 여러분. 전무후무한 가수로 BTS 이상으로 엄청난 인기를 다시 한번 팍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서야 진짜 나를 알 것까 이렇게 떠밀리듯 가면 이제서야 진짜 나를 알 것까 이렇게 떠밀리듯 가면 여러분 진짜 가사가 우리 인생을 말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뜻이 아닌데 누군가의 의지가 내 인생을 막 몰아붙여서 떠밀리듯이 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게 내 뜻이 아닌데 하면서 그 일을 하다가 잘못되면 다 내 책임이 돼버리고. 여러분 그러한 경험 없으신가요?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언젠가 나이가 멈추는 마지막 말할까봐 언젠가 나이가 멈추는 마지막 말할까봐 나이가 멈추는 날 서두르듯 마지막 말할까봐. 여러분 지금 영상 잠깐 멈추시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한 번씩 하고 오세요. 사랑의 용서해 내가 잘못했어 사랑의 용서해 내가 잘못했어 사랑의 용서해 내가 잘못했어 임영웅 씨가 제가 드린 말씀을 또 그대로 하잖아요. 사랑해 용서해 내가 잘못했어. 이것보다 상대방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말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사별을 하신 한 권사님을 상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남편분이 사별을 남편분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근데 남편분이 평생 그 사랑한다는 말도 잘 안 하고 미안하다는 말도 잘 안 했는데 그래서 남편이 늘 그렇게 미웠대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우리 남편 빨리 데려가라고 그렇게 미웠다고 하시는데 막상 돌아가실 때 몇 마디를 남기셨는데 사랑하네, 미안하이 이게 마지막 유언이셨대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어찌나 많이 우셨던지 저랑 이렇게 대화를 하시면서도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야, 가사 표현 정말 너무 잘하네요. 널 사랑해 날 용서해 지금부터 해 날 용서해 지금부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시간이 지나 보면 용서 못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정말 큰 일들이면 이가 갈리게 분노스럽죠. 그런데 그런 일들 말고서는 시간이 지나면 그래, 그 사람도 다 사정이 있었을 거야 이러면서 용서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노래에서 보세요. 널 사랑해, 나를 용서해 지금부터. 그러니까 용서를 빨리 할수록 나에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미워하게 되면 누가 손해던가요? 내가 손해예요. 잠도 그 사람이 생각나서 이가 갈려서 그냥 화가 나서 잠도 안 오지. 직장에 가면 보이지. 저기 모임 가면 또 보이지 하면서 이게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가 손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날 잡고 다 용서해버리시고 여러분 스스로 사랑하시고 또 주위를 사랑하시기를 바래요. 내 잘못이야 날 용서해 지금부터 날 용서해 지금부터 임영웅 씨가 이제 노래를 막 마무리하고 있네요. 날 사랑해 지쳐가는 나 사랑해 이렇게 임영웅 씨가 부르는 나이 들어보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오늘 좀 주관적인 이야기,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 나이라는 노래가 저를 좀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저 또한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위로를 받았고 앞으로의 일들을 조금 더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이라는 거 우리가 먹고 싶진 않지만 먹어지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임영웅 씨가 오늘 말하는 것처럼 사랑받기에 충분하시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시고 주위를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계신 곳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하세요.